자, 2교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학생들 아까 질문했다라는 게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지 잘 보세요. 이게 9월달하고 10월달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공부가 그래도 10개월 정도가 됐는데도 명확하게 안 잡힌 이유가 이게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암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판서 한번 해볼 테니까, 자, 내가 갑인데, 자, 내가 건축물을 지려면 제일 먼저 대지에 대한 뭘 확보해야 돼요? 대지에 소유권 확보해야 돼요.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이 대지에 도로가 붙어 있어야 돼요. 도로가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이 사람이 여기다가 난 다가구 주택을 한번 지어볼 거야.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짓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 능력이 안 되면 누구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이 특정한 전문가 3명을 아까 만났죠. 그림 그린 사람을 설계자,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 시공자, 그다음에 시공 도면대로 하는 사람 감리자 계약해야죠. 계약한 다음에 자, 내가 건물 짓게요라고 이제 허가 신청을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이분이 하는 거지만 대부분 다 이제 건축사가 위임받아 합니다. 허가 받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뭐 한다고 그랬지 아까? 신고. 그리고 공용 건축물이 있다. 이게 행정기관이면 행정청끼리는 뭐 하면 돼요? 협의. 자,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돼요. 처음에 어렵죠. 솔직히 건축법 처음 공부한 사람이 절차까지 오늘 했는데 이걸 다 넣었다? 천재죠. 천재. 10월 달에 질문하는 거 있다 보시면 여러분은 진짜 천재 되는 거야. 잘 봐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원칙이 누구였어요? 그 원칙이 원래는 시군구인데 시군구청장인데 세종특별자치시랑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군구가 없어서 이분한테 갔고, 예외가 특별시하고 광역시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었어. 광역시장 하는 경우는 몇 층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단 창고,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거는 제외한댔잖아 이거. 근데 요거는 둘 중에 어느 하나 해당이 되면 이거고, 허가권자에 없는 사람 찾으세요. 그러면 일단 누구예요? 토지사. 도지사 허가권자가 아니고 사전승인권자다. 사전승인권자인데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거 제외하고 여기다가 이제 단어 하나 쓸 줄 알면 돼. 자수, 사수, 주교가 있었어. 어느 게 규모 제한이 있었죠? 자수해라. 삼촌한테 가서 혼날래? 자수, 삼천, 위숙. 자수, 삼천, 위숙. 주교, 위숙 이게 있었지. 그래서 주교, 위숙은 사전 승인 대상인데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면 승인해주면 이분이 허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 위숙은 동시에 기속 재량 행위도 있었다. 그리고 허가권자 제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국장이 제한할 수도 있고 특별시, 광역시, 특광, 도지사는 시군구 제한하는 거고 이번 허가권자 전체 제한하는 거였는데 원칙이 몇 년이었죠? 2년. 부득이 하는 경우 1회 안에 1년은 연장할 수 있다. 국토관리상 제한하시는 분은 국장, 그리고 지역계획, 도시공계획상 제한하는 거는 특광, 도지사. 여기까지는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신고 허가받고 나서는 몇 년 안에 착공하랬죠? 2년. 신고는 몇 년? 1년. 요거 공장의 경우는 3년인데 2년 내 착공 안 하면 반드시 취소였고요. 1년 안에 착공 안 하면 신고의 효력은 없다. 허가받으면 인허가 의제되는데 인허가 의제되는 게 23개 있는데 이거 못 외우니까 안 되는 거. 소주 먹고 위 아프면 폐가 망신한다. 소주 위 폐라고 그랬죠. 소방시설, 주차장, 위험물, 폐기물 처리시설은 의제 안 된다. 요거까지 이제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에 이제 들어가는 거를 우리 착공이라고 하고, 착공 신고한 다음에 시공한 다음에 저 쓸게요라고 물어보는 거를 사용 승인 신청하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하면 됩니다. 유지 관리. 그럼 여기서 사용 승인권자 누구냐? 그럼 허가권자가 그대로 사용 승인권자가 되는 거고 7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해주면 된다. 근데 사용 승인 전엔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7일 안에 교부를 안 했을 때, 임시 사용 승인 받았을 때.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리고 협의 대상 건축물은요, 착공 신고도 안 하고 바로 유지 관리로 바로 가기 때문에 특이하다까지인데 여기다가 이제 살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을 다 붙이면 여러분이 한 바퀴 이상을 돌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어떤 질문이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김희소 님인데, 자, 이분이 언제 했냐면, 2020년 10월 8일이면, 자, 10월 8일이면 우리가 시험이 2020년 10월 30일이었고, 시험이었으니까 한 달도 안 남았을 때 질문하신 거예요. 보세요. 여기 건축법에서 허가권자 예외가 있는데, 아까 특광시장이잖아요. 근데 조건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가요? 아니면 21층 이상 이면서 연면적도 10만 이상인가를 물어봤다는 게 헷갈릴 수 있었다라는 거지. 개념 정확하게 안 잡혀서. 하나 더. 여기 보시면 김호중 님이 질문하셨는데 9월 20일 날 질문하셨어요. 9월 20일 날. 시험 보기 한 달 전 딱. 자, 안녕하세요. 고상수 교수님 늘 재밌고 힘이 되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 합격하신다고. 이런 분. 어쩌고 한 거고. 건축법 허가권자에서 원칙은 특특 시군구, 예외는 특광이잖아요. 이미 공부 좀 됐죠? 공부 좀 됐어요, 이거. 특광이잖아요. 그런데 예외에서 요건이 또 나왔어요. 21층 이상, 이번이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동시 충족이라고 알고 있어서 필기해놨는데, 예상문제집 210페이지 17번 문제 보니까, 특별시에서 연면적 합계가 12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은 특별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특별시인데 연면적 합계가 12만 제곱미터다.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니까 특별시 허가 받아야 되는 게 맞죠?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맞는 지문인데 예외 요건 연면적 10만 이상은 충족하기 때문에 맞긴 하지만 21층 이상이란 말이 없어서 틀린 지문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분 헷갈린 게 동시 충족 요건인 줄 알았어. 그거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요거는 하나의 어느 하나 해당이 됐기 때문에 맞는 지문 맞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지문에 21층 이상이라는 말이 없어도 맞다고 해석해야 하는 건지 지문이 잘못된 건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자, 이제 학생분께서 지금 9월 달인데 이게 헷갈렸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를 한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 질문을 작년에 메가랜드에서만 한 600개 넘게 질문 받았어요. 그 질문 중에서 정말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는 것들은 제가 또 질문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과 주택법령의 뜻, 이게 이제 언제 또 들어온 거냐? 8월 30일, 23일이면, 무슨 몇 개, 시험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이거 기초 강의 때 했던 거잖아요? 자, 우리가 건축법이 있으면, 건축법하고 건축법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을 대통령이 공판돼서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죠.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어. 시행규칙. 그러면 주택법이 있으면 주택법이 있고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이겠죠. 그래서 이제 법이 이제 이거 세 가지 한꺼번에 부를 때 이건 명령이라고 해서 법령이라고 했죠. 그래서 건축법령 얘는 이제 주택법령이라고 하는 건데 보세요. 2차 준비하고 있는 인강 수강생입니다. 기본서 585쪽 하단의 팁에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종류와 범위가 있고 586의 또 팁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두 건 모두 기숙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주택법령과 건축법 시행령은 같은가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어떻게 다른가요? 잘 보시면 주택법령을 말하는 거는 이걸 전체 얘기하는 거고요. 건축법 시행령은 요것만 얘기하는 거야. 예. 그리고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은 뭐가 다른가요? 예. 건축법에 1조부터 2조 쭉 있고 시행령도 1조부터 2조 쭉 있는데 법조문을 쭉 만들다 보면 구체적인 것들 좀 변화가 있거나 개정이 좀 심한 거는 기타 필요한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법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요. 요 항목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거랑 같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건축법하고 건축법 시행령이 뭐가 다른 건가 아니라 건축법이란 게 있고 시행령이 따로 있고 시행규칙이 따로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8월 달에 물어보셨다는 얘기는 앞부분 강의를 안 들으셨다는 거죠. 기초 강의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건데도 이게 복잡하고 기억이 안 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부분으로 못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나오겠습니다. 3번을 반복했는데 안 되면 하지 말라고 보는 못해서 다시 하면 되죠. 돼요. 자, 건축주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땅을 사야 돼요. 그리고 나서 3명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하고 나서 설계 도면을 갖고 뭐 신청해야죠?
허가는 몇 년 내? 2년 착공, 공장은 3년. 경미한 경우에는 뭐죠? 신고. 공용건축물은 협의. 그럼 이제 착공 신고하고 그다음에 신고한 다음에 시공한 다음에 쓸게요를 우리 뭐라고 그랬죠? 사용. 그렇지. 승인. 사용 승인. 그다음에 이제 저 쓸게요 유지 관리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살부처하는 거죠. 허가권자는 누구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는 누구한테 무슨 사유야? 이거 하나씩 하나씩 살부처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틀 잡아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안 되니까 A4 용지에다 제가 그때 밴드에다가 숙제에 올리잖아요. 인증, 공법 맛집 인증 하잖아요. 그거 한번 연습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좀 알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루에 한 장씩만 제가 인증 그 올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인증한 거 자기가 자기 밴드라든지 어떤 파일에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자기가 썼기 때문에 자기가 한 번 쓴 거는 제일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한번 꼭 밴드에서 제가 하루마다 하나씩 숙제 내잖아. 오늘도 냈는데 숙제 낸 거 하루에 한 번씩 인증해 두시고 자기 파일에다가 모아 놓으세요. 그리고 그 300개 정도 몰리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게 자체가 여러분 요약집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마 그 효과가 도움이 제일 많이 됐다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더 활용하는 거니까 뭐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도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교 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하는 거 한번 해보고 할까요? 비교하는 거. 비교. 자, 그러면 여기 건축법령상 건축법에 있는 주택하고요. 주택법에 있는 주택의 분류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는 건축법의 분류를 했을 때 단독주택은 4글자니까 몇 개예요? 그럼 몇 개? 단독주택 4개. 그래서 독, 중, 가, 공 했었죠. 그리고 공동주택도 4글자니까 4개에서 연세대 기숙사, 연세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8개인데 이거는 건축법의 분류예요. 근데 이 건축법에서 주택을 지을 때 30개 미만을 지을 때 열로 가는데 30개 이상을 지면 이 주택법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 대규모로 많이 짓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20개가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30개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30개 이상일 때니까 단독주택은 호라고 그러고요. 공동주택은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30호, 30세대 이상을 지면 또는 대지 조성을 1만 제곱미터 이상을 하면 이 주택법으로 와라. 주택법에서는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한다고 그러지 건축한다고 하지 않아요. 건설해서 이 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분양하는 겁니다. 근데 분양을 안 하는 게 있어. 뭐는 분양 안 한댔죠? 공간. 기숙사도 분양 안 하죠. 기숙사 사세요 안 하잖아. 이거 사세요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세 가지가 그대로 내려오고 얘도 세 가지가 그대로 내려와요. 근데 얘는 누가 빠졌네? 공간이 없죠. 공간이라는 거는 공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거처라고 해서 공관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주택법 법령상에서 분류할 때 요 두 가지는 뺀 거죠. 그래서 자, 또 질문한 거 볼게요. 시행자랑 입안권자랑 사업 주체 차이를 알고 싶다 해서 8월 달에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가 법이 6개 법을 배우다 보니까 어느 법은 사업 시행자라고 하고 어느 법은 사업 주체라고 하고 어느 법은 건축주라고 하고요. 어느 법은 개발행위자라고 하고 막 이래. 그러다 보니까 헷갈린 거죠.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공법에서 자주 나오는 이들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도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입안권자가 시행자가 되기도 하고 입안권자랑 시행자랑 구분되기도 하던 것 같은데 또 사업 주체는 뭐가 다른지를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거 물어봤는데 자, 입안권자, 수리권자, 시행자, 건축주, 사업주체, 개발행위자 요게 다 표현이 어느 법이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하는 자. 그래서 자, 보여줄게요. 우리가 이제 답변 아까 질문은 몇 줄이죠 지금? 질문은 2줄인데 제가 답변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에요. 웃지도 않죠? 자, 일단 답변한 거 보세요. 자, 사업을 직접 하는 사람 우리 시행자라고 하는데
계획을 입안해서 하고자 하는 자가 나중에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정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입안하는 거는 계획을 짠 사람이고 시행을 그 사람이 하기도 하지만 지정받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우리는 이제 입안권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정받은 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구분하는 걸 시험에 출제하진 않아요. 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행자라는 거는 사업을 진행하는 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도시공개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요 세 가지 한꺼번에 부를 때 우리 뭐라고 그랬죠? 각 세 가지 법에 있는 거를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업은 전부 다 시행자라는 표현 씁니다. 시행자, 시행자, 시행자. 네,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고 하는데 건물 짓는 사람을, 주택법은 사업 주체라고 해요. 건축주가 여기서는 30개 미만의 주택을 짓는 사람인데 여기 30개 이상 짓는 분이라 누가 더 위대한 분이죠? 500개 짓는 분, 1개 짓는 자식. 얘는 사업주라고 안 하고 채를 썼죠. 사업주 그러면은 좀 술집 주인 같다고 그랬잖아 그때. 그래서 건축주는 30개 미만의 주택을 짓는 사람, 30개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분은 뭐라고 불러요? 사업주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옆에 아무도 사람 없으면 손 좀 오른쪽 들어주실래요? 왼손도 좀 들어주세요. 사업주체. 사업주체. 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사업주체 얘기하는 거야. 몇 개 이상 짓는 사람? 30개 이상 짓는 사람. 그래서 표현이 다를 뿐이고 모두 다 시행자의 표현인데 직접 일을 진행하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법률에서 쓰는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같은 표현이지만 약간씩은 표현을 달리 써서 그렇지 이게 뭐냐 이거를 구분하는 걸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이해가 됐으면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이걸 하나하나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 외우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질문은 2줄인데 답변은 14줄인데 이게 10월인데 8월인데도 이런 질문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개념이 안 잡혀서 그렇다는 거죠. 자, 이거 문제 예를 든 문제인데, 자, 이론을 하나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이론 하나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이게 공동주택인데 여기 지하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됐고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뭐죠 이거? 6개 이렇게 있는데 푸르지오 이렇게 됐어. 푸르지오죠? 이 아파트인데 지하에 기계실이 있고 전기실이 있어요. 기계실, 전기실 다 지하에 있죠. 지하에 있는데 지하는 좀 약간 눅눅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서 눅눅하다 보니까 그 부식이 잘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계실 같은 경우를 지상으로 좀 올려라. 이거를 지상으로 이렇게 올려. 이런 데다. 올렸어. 그럼 요거는 올리게 되면 부식이 좀 덜 되겠죠. 그럼 국가는 이거를 권장해야 되는 거죠. 권장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요만큼 여기 기계실로 들어와 있으면 요 부분의 바닥 면적을 우리 용적률 계산할 때 요 바닥 면적에다가 포함시키지 않겠다. 바닥 면적 포함을 안 시키면 연면적이 안 들어가죠. 그럼 이만큼을 위로 더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건 권장사유예요. 권장. 많이 하라고. 지상에다 여기 어린이 놀이터 같은 걸 만들었어요. 여기다. 많이 만들면 좋은 거죠. 이것도 바닥 면적 산입 안 해. 어린이 놀이터. 또 여기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런 것들은 많이 하라고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는데 몇 회 문제죠? 몇 회 문제야? 31회. 자, 2달 전 문제입니다. 지금 12월 달이니까.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함. 요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틀린 거지. 그럼 얘는 답이 아니죠. 오는 거 찾아라 했으니까. 그리고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 자, 우리 용적률 계산할 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데 우리는 대지에 대해서 쌓는 거니까
지하는 포함하지 않는댔죠. 지하는 포함하지 않고 지상의 주차장도 포함하지 않고 피난 안전구역이나 경사지붕 안에 대피 공간도 포함 안 한 데서 요거 대피 주지라고 했는데 기억나는지 한번 해볼까? 자, 여기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할 때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지상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주차장 같은 경우도 우리 대지에서 쌌는데 주차장 많이 설치하라고 요거 용적률 계산할 때 포함 안 하고요. 이게 초고층 건축물이면 30개 층마다 피난 안전구역 만들어야 돼요. 피난 안전구역. 혹시 그 50층 이상 오따 넓다 오따 오 뭐죠? 초고층 건축물이죠. 초고층 건축물인데 그 초고층 건축물의 가장 위험한 게 지진하고 뭐예요? 화재입니다. 그걸 그때 피난을 위해서 다이렉트로 1층하고 연결이 되는 요 공간을 피난 안전구역이라고 그래요. 많이 만들려고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고요. 경사지붕입니다. 이렇게 경사지붕. 경사지붕이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서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고 대피 공간 만들어요.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만드는데 이거 많이 만들려고 용적률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네 가지 이거 대피 주지예요. 용적률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게 요 네 가지인데 그럼 여기 보세요. 지하층에 설치한 지하죠 지하. 지하에 설치한 기계실이고 전기실이고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네 이것도.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지워볼까요 이거? 자, 건물을 지을 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으면 건물의 높이를 우리 산정할 때 건물의 높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집 표면에서 요 상단까지를 우리 높이라고 해요. 높이라고 하는데 요 1층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피로티라고 들어본 적 있죠? 피로티. 필로티스 말뚝이라는 뜻인데 이거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게 되면 이건 높이 안 넣어요. 이 부분은. 그럼 얘는 높이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를 빼야 돼요. 여기를 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높이라고 해요. 여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높이에. 근데 건축법령상법상 높이 제한을 규정을 적용할 때 1층 건물 전체에 필로티가 있다면 그 경우에 그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 이거 빼고 산정한다. 맞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옳은 거 찾아라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층고라고 할 때 자 이게 현재 자 이게 바닥면이 있어요. 좀 그림 잘못 그렸는데 지워볼까요? 자 여기가 1층, 2층, 3층이면 얘가 지금 현재 서 있어 여기. 얘가 서 있어. 그럼 한 층의 높이를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냐면 내가 아래층 바닥 구조체 여기 발바닥 닿는 윗면에서 위층 바닥의 윗면 있죠. 그래서 아래층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이걸 윗이라고 그래요. 위 아래 윗 아래 윗. 그래서 이걸 층고라고 해요. 층 높이라고 하죠. 층고. 그래서 방해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바닥면에서 위층 올라왔을 때 이 바닥면 있죠. 거기를 우리 층고라고 하는데 방해 바닥 구조체 자 층고 물어보는 거예요. 윗면에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아랫면이 아니라 어디까지? 윗면까지죠. 그래서 윗이라고 그래요. 윗아로 한번 나왔는데 이게 또 나왔네. 간평사에서는 아윗으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이런 건물 있을 수 있죠. 한강변 가면 아파트 중에 저희 아파트가 이런 아파트였는데 이런 아파트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아파트 본 적 있죠. 계단식으로 된 거. 이게 4층이고 6층이고 8층이야. 몇 층 건물이라고 해야지 이거?
가중평균 한 6층으로 해야 돼요? 최고 높은 층으로 해야 돼? 이거 원래 지을 때요. 옛날 지을 때 원래 이렇게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일주장 같은 거 걸려가지고 못 찍은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층수는 제일 많은 층수를 층수로 보는 거예요. 층수는 다층을 층수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층을. 그래서 층의 구분이 애매할 때는 4m마다 한 개 층으로 본다. 층이 여러 개일 때는 가장 많은 층을 층수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아까 무슨 층? 많은 층을 층수로 봐야 되죠.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장 많은 층수가 층수입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틀렸고 맞는 거 몇 번이에요? 3번. 그러면 31일 때 이거 맞히는 거죠. 아, 요런 것들이 용어 정리 문제로 좀 나온다라는 거. 아, 이제 면접 관련돼서는 제가 따로 정리할 때 잘 나오는 지문들만 모아가지고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제가 이제 잘 나오는 지문에서 이제 숙제로 내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연습하시면서 푸시면 돼. 그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갈까 우리?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갑시다. 자, 여기 문제 중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메일 정리 노트 있죠? OX 지문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1.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건축물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이거는 광역시장 허가 받아야 된다. 맞죠? 5. 2. 시장군수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 계획서와 기본 설계도서 첨부하여 자 시장군수는 21층 이상일 때 허가권자님 맞는데 누구 승인 얻어라? 도지사 승인 받아야 한다. 맞고. 5. 3번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때에는 2년 이내로 하되 2회 하나 1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 아니죠. 1회 하나에 몇 년? 1년. 2회가 아니라 1회. 틀렸고 X. 4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맞죠?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지. 맞고. 5번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고 몇 년 안에 착수했는데 2년. 근데 완료가 불가능하대요. 이거 아까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예요. 취소할 수 있다요. 그죠?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맞고. 5. 6번 국토부 장관은 지역계획 도시군 계획에 필요하다면 시군구 허가 착공 제한할 수 있다. 자, 아까 시군구 제한하고 지역계획상 하는 거는 국장이 아니죠. 특광 도지사죠. 국토관리상 하는 거지 국장은. 이거 주어가 틀렸네. 주어의 국장을 뭘로 바꿔야 돼요? 특광 도지사는 이렇게 해야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7번 지문은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를 받고 나서 2년 안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되며 이 기간 안에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 효력을 상실한다. 요 지문인데 자 봐요. 제가 이 땅에서 이 건물이 되는지 사전에 물어보는 걸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이 건물 짓는 거 될 것 같아요. 다른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했더니 된대. 얘한테 결과 통보해주면 얘는 땅 매입해서 허가 신청을 2년 안에 들어가야 돼요. 2년 안에 이걸 안 하면 이 사전 결정 해주는 효력은 없는 걸로 간주됩니다. 여기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허가 권한이 있다. 자, 국장과 시도지사가 허가 권한이 있다 이러면 안 되죠. 누구하고 누구는 없어요. 국장하고 도지사는 허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지문은 X. 9번 기숙사는 건축법상 주택에 해당된다. 자, 아까 기숙사죠. 기숙사는 건축법에는 있었죠. 건축법에 있었어. 건축법에는 기숙사 있었죠. 있었는데 주택법에는 기숙사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분양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기숙사는 건축법의 주택에 해당하지만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주택이라는 거에 따로가 있기 때문에 9번은 5. 10번 주택법령상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주택에 포함되지만 연립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연립주택도 포함됐죠? 연립주택도 포함됐었잖아. 그럼 틀렸죠? 연립주택도 포함한다 이래야지 맞죠? 그래서 여기 다 기출대타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교과서 어디로 오시면 되냐면, 자, 주택법과 건축법 비교를 잠깐 할 건데, 그게 어디냐면 페이지 있다. 520페이지로 와보시겠어요? 520페이지. 오시면 거기 주택법에 이제 재정 목적 나오고 용어 정의가 나올 건데, 거기 주택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용어 정의예요. 주택법이 7문제 중에 용어 정의가 많이 나올 때는 3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법 다 버려도 용어 정의는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 용어 정의 중에 첫 번째가 주택의 정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 나오는데, 그 왼쪽에 보시면 심화에 거기 단독주택 종류 범위에서 단독, 다중, 다가구인데 4번에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공간이 없고. 그리고 공동주택의 범위에 뭐가 없죠?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다세 기숙사가 없죠? 요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건축법의 주택은 30개 미만, 30개 미만일 때 주로 가고, 몇 개 이상? 30개 이상. 30개 이상일 때는 주택법으로 가는데, 그 분류를 건축법에서, 자, 아까 우리 했던 거 기억해볼게요. 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이 사람, 우리 건물 짓는 사람을 뭐라 부르고요? 건축주라고 부르고, 건축주라고 부르는데, 주택법에서는 30개 이상 짓는 사람이나 사업 뭐라고 그래? 주체라고 그래. 사업 주체. 30개 이상. 그럼 얘는 건축 뭘 받는다고 하냐면 허가. 근데 여기는 허가란 말 안 쓰고요. 30개 이상을 건설하는 거니까 그 주택 건설 사업으로 봐요. 사업하는 거니까 계획 작성해서 승인 얻어라. 사업 계획 승인이라고 단어만 바꾼 거예요. 사업 계획 승인. 허가란 단어를 뭐로 바꾼 거예요? 사업 계획 승인. 나머지는 착공 똑같아요. 그다음에 착공하고 시공한 다음에 얘는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승인하는 건데, 여기서 똑같이 써버리면 건축법을 받았는지 주택법을 받았는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사용 검사라고 표현합니다. 사용 검사. 그럼 뭐가 차이점이냐? 여기 건축 허가 받고 사용 승인인데 여기는 사용 검사예요. 그래서 우리 당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죠. 건승을 기원합니다. 건축법은 승인인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우리 죽은 시체를 뭐라고 그러죠? 죽은 시체? 어떤 분이 사체라고 그러더라고. 위험한 소리 하고 있어. 사체가 아니라 좀 어려운 말로 주검이라고 그래. 주검. 그분의 주검 앞에서 죽도록 울었다 막 이러잖아. 그래서 건축법은 건승, 주택법은 검사, 주검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후분양. 얘는 이제 건축법은 일반적으로 다 짓고 난 다음에 분양하지만, 주택법은요 이미 2000세대를 질 겁니다. 그래서 견본주택, 옛날에 모델하우스라고 하던 거, 견본주택을 져서 청약 받아서 미리 분양을 하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 선분양제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인데, 절차로 이제 차이점을 나누면 이제 건축법을 했기 때문에 주택법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건축법에서 우리 30개 미만의 질 때, 30개 이상 질 때, 이 사람은 건축주라고 부르고, 건축주가 건축 뭘 받는댔죠? 허가. 그럼 몇 년 안에 착공해야죠? 2년. 착공한 다음에 시공한 다음에 나 쓸게요라고 하는 건 사용 승인.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누구였냐? 원칙이 특특 시군구고 예외가 특강입니다. 절대 누가 없어요. 그럼 누가? 도지사가. 그리고 사용 승인권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며칠 안에 해준다고 그랬죠? 7일 안에 검사해주고 합격하면 교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내려올 때 주택법에서는 뭘로 바뀌고? 사업 주체가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서, 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건 2년인데 여기는 5년으로 돼 있어요. 5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얘는 하여한다라고 아까 외우라 했잖아요. 제가 4가지만 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로 끝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언급 안 한 건 앞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시면 거의 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암기하는 양이 확 주니까 제가 그건 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공하고, 그 다음에 얘는 사용, 아까 주검, 사용 뭐라고 그랬죠? 검사. 근데 얘는 대규모다 보니까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지사한테 넘겨. 얘는 시도지사한테 갑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가되,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는 대도시 시장한테 요거 위임할 수 있어요. 여기 면적이 좀 작으면. 그리고 국장한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LH공사가 만약에 하면 국장한테 가야 되고요. 국가 갈 때도 국장한테 가야 돼. 그리고 330만 제곱미터면요 100만 평입니다.
그거를 택지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해놨다. 이거는 시도의사는 택도 없다. 시도는 택도 없다. 택도 없어. 누구한테 가야 돼? 국장. 그래서 330만 이상의 택도 없다.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 부지는 국장한테, 긴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빨리 할 때는 국장한테 받아라. 이게 국장 사유고. 근데 검사는 시군구한테 위임해 놨어요. 그래서 시군구한테 위임해 놨고 국장한테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 국장한테 사용검사 받으면 되는데 얘는 7일인데 얘는 며칠 안에 양이 많으니까 15일. 그래서 일주일하고 보름으로 기억해 놔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14일로 바꾸잖아요. 그럼 이거 헷갈려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일주일하고 보름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하고 뭐요? 보름. 일주일하고 보름. 그리고 여기는 30개 이상이라 30호 이상, 30세대 이상, 대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면 이때는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30만이라고 표현합니다. 30만 이상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사업계획 승인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외적으로 50% 완화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나중에 보시고. 근데 어느 법이 더 센지부터 볼게요. 자, 여기 2개 짓겠다, 3개 짓겠다, 뭐 5개 짓겠다, 4개 짓겠다 이건데 500세대 짓겠다, 3000세대 짓겠다, 2000세대 짓겠다. 어느 법이 훨씬 더 세겠네? 주택법이 세겠죠. 그래서 주택법에서 받은 거는 건축법상 다 받은 걸로 간주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당연히 허가 받은 거 간주해요. 근데 거꾸로는 안 돼. 그리고 사용검사 받았을 때에는 당연히 사용승인 의지해 주는데 거꾸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느 법이 더 세다라고 아시면 돼요? 아, 그렇지. 주택법이 특별법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건축법상 받은 거, 자, 주택법상 받은 거는 건축법상 의지하는데 건축법상 받은 거는 주택법상 의지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지문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용 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틀렸죠? X라고 되어 있잖아. 주택법상 사용 검사를 받으면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은 거는 의지하는데 거꾸로 안 된다. 요거를 가끔가다 지문으로 내니까 그 부분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이제 분류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자, 여기 단독주택 분류는 했는데 이제 주택법에서는 시험 문제를 낼 때 요 단독 다중 다가구 중에 뭐가 없다고 그랬냐면 공간 없고 분양 안 하니까 기숙사가 없는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다세대가 있는데 요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없어지면서 주거는 가능하니까 주거에 준하여 관리한다 해서 준주택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 분류를 한번 보기 전에 제가 비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끝낼게요. 오늘 건축법 절차를 한번 했기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한번 딱 해두면 주택법하고 비교하면서 뭐가 좀 다르다, 이게 좀 체계가 잡혀요. 이게 안 잡힌 상태에서 그냥 책 읽으면서 밑줄 치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좀 잡아놓고 하는 게 아마 여러분한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자,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허가받아서 2년 내 착공한 다음에 시공하고 끝나면 사용승인 신청하면 7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하겠다. 단 임시사용승인 받거나 7일 안에 교부 안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단 임시사용승인이 한 2년, 연장해서는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30개 이상을 지면 주택법으로 와서 사업 주체가 30만 또는 50개 이상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되 얘는 5년 안에 착공하는 거고 안 하면 승인 취소할 수 있고 착공하고 시공한 다음에 사용검사 신청하면 시군구가 15일 안에 검사하고 대주해서 착오가 없다면 사용검사 필증 줍니다. 단 사용검사 전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임시사용승인 받아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 전이라도 사용할 수는 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 받은 것들은 건축법상 받은 걸로 의지하는데 거꾸로는 의지가 안 된다. 권한자는 주택법이 더 높다. 비교할 정도면 된다. 요거가 이제 일단 핵심인데 요거는 이제 심화 이론 가면 비교하면서 하는 건데 제가 기초입문에서 미리 하는 이유가 저거를 미리 좀 알아두면 나중에 책 볼 때 잘 들어와요. 생판 그냥 보는 것보다. 예. 그럼 이제부터 주택법의 주택 분류로 가볼게요.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게 이제 주택법으로 넘어왔는데 주택법에서 첫 번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주택의 분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분류.
일단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고 자금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단독주택 할 때 아까 뭐는 없다고 그랬죠? 공간 없다고 그랬고 공동주택은 뭐가 없다고 그랬죠? 기숙사.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확인하면서 아파트를 5파트라고 했죠. 5파트. 주거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인데 연립하고 다세대는 4계층 이하는 공통점인데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다가구 주택하고 다중주택의 차이점은 얘는 1인 가구를 주 대상으로 했고 얘는 3, 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 가구 구성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어디가 더 커야 돼요? 다가구가. 얘는 1인 가구니까 독립된 구조는 안 갔대 3계층 이하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330 이하인데 얘는 얼마? 660 이하. 2배 정도 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건데 독립이 안 됐다는 얘기는 욕실이 있는데 부엌이 없습니다. 부엌이 없어.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얘 분류를 어느 돈을 가지고 지었냐에 따라 만든 게 자금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기금, 주택도시기금 또는 국가돈, 국가재정. 그래서 여기 기금, 국가지자체 돈 또는 정부 재정으로 지었는데 그 돈을 지면 국민주택이라 하는데 집이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970년대 만들어질 때는 4인 가구가 대표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 3개에다가 거실 하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거 전용 면적을 얼마 이하로 지어라? 85제곱미터 이하. 우리 85제곱미터 하면 우리 평수 전환하는 거 했었죠. 딱 보자마자 뒤에 거 버리고 곱하기 3이죠. 38에 24, 24평인데 5제곱미터 있으니까 1.7평. 1.7, 25.7평이네. 그래서 이거 25.7평 전용 면적이에요. 그러면 문 열고 들어와서 쓰는 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25평 하되 공용 면적도 한 7평 정도 있다. 그러면 25평에다가 7평 더하면 몇 평이에요? 32평, 30평 뭐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85 이하가 우리가 알고 있는 30평형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소형이라고 그러죠. 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안의 읍면은 100이야.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란 말은 85 이하로 지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급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그 당시 70년대 당시는 시골의 인구가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농한기만 되면 애가 한 명씩 생겨서 가족 구성이 많다 보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아닌 읍면은 얼마까지? 100까지. 100.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의 반대말이라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뭐라고 불러요? 민영주택이라고 불러요.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뭐라 한다? 민영주택. 반대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거기 520페이지에 용어정의 1번에 주택의 정의 그 부분이 이제 이 용어정의 보시면 27회, 28회, 29회, 30회, 31회 자 5개년 동안 계속 나왔죠. 또 나옵니다. 올해도 또 나올 건데 거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의 정의. 자 하나 여기서 여쭙고 갈게요. 여러분 자 주거로 쓰이는 게 8개 층입니다. 우리 아파트를 우리 무슨 주택에 해당한다고 그러죠? 공동주택. 그리고 여기 단독주택 쳤어. 만약에 우리가 집을 살 때 분양을 할 이건 단독주택이죠. 분양을 받을 때 요 예를 들어서 501호 요거 살 때 여러분 살 때 요 건물만 삽니까? 건물에 딸려 있는 요 대지 지분도 같이 삽니까? 같이 사죠. 그럼 내가 단독주택을 살 때 요 대지하고 건물 같이 사죠. 아 그러면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이 건물하고 딸려 있는 뭐예요? 부속 토지도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주택 샀어 그러면 이 건물을 샀다는 얘기예요. 건물에 딸려 있는 부속 토지를 같이 샀다는 얘기예요. 같이 산 거죠. 근데 얘는 전체가 주택이지만 얘는 전체 주택의 일부가 주택이죠. 그래서 이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뭐야? 일부. 예, 전부 또는 일부의 뜻이 뭐냐? 예, 전부. 예를 들어서 얘는 이게 전부가 주택이죠? 얘는 일부죠. 그에 딸린 모두 부속 토지.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걸 단독주택하고 뭘로 나눈 거예요? 공동주택 구분한다. 이게 주택법상 주택 정의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 공동을 구분하는데 이 주택의 종류가 구조에 따른 분류에서 단독주택 해놓고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의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대통령령이 왼쪽에 심화에 있는 0.2조예요. 단독, 다중, 다가구. 그리고 2번 공동주택 동그라미 2번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에 설비 등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시행령이죠. 그 0이 왼쪽에 날개에 그 0.3조 공동주택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구분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밑에 3번에 세대 구분형은 좀 이따 보고 오른쪽에 2번 가시면 얘네들을 자금에 따라 분류할 때 자, 국민주택 그러면 기금이란 표현이 들어가거나 국가공공자금이란 표현이 들어가서 지은 건데 전용면적 아까 얼마 이하로 지라고 그랬냐면 85 이하로 지어라. 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아닌 읍면은 얼마까지? 100 이하로 지어라. 거기 보시면 이번에 521페이지 맨 밑에 국민주택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인 1. 기억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니은 국가지자체 재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기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 그럼 전부 다 이걸 국민주택이라 하고 이거 아니면 다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민영주택이라고 한댔죠? 네, 민영주택. 그럼 뒤에 넘겨볼까요? 오른쪽 기출지문 하나 볼까요? 521페이지 그 기출 봐보세요. 기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 수도권에 지었어. 아까 제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아닌 읍면은 100까지 가능하댔죠. 근데 여기 수도권이니까 얼마 이하여야 되죠? 85 이하. 전용 면적이 1세대당 현재 80제곱미터입니다. 이 아파트는 자 누구 돈으로 줬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해당하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주택인 거야?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근데 만약에 이게 100, 예를 들어서 90제곱미터였다. 그럼 얘는 틀린 거예요. 90제곱미터다 그러면 85 이하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수도권에라고 돼 있죠. 수도권이면은 85 이하여야 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아닌 읍면이다 그러면 90일 땐 또 맞아. 그때는 100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이게 되셨죠? 다시 할게요. 원칙은 얼마 이하로 지어라? 85 이하.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아닌 읍면은 100 이하로. 근데 수도권이면 80이면 85 이하 맞죠? 근데 90이면 안 돼요. 근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아닌 읍면이었다 그러면 90이어도 맞다 이 뜻이에요. 자, 뒤로 넘기시면 거기 2번 국민주택 규모 써 있어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줄여서 우리 뭐라고 아까 했죠? 주거 전용 면적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아닌 읍면의 경우는 1호 1세대당 얼마? 100 이하인 주택. 그리고 이제 3번은요. 민영주택이 뭐예요? 그럼 뭐 아니면 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4번 임대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이거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누는데 이거를 시험에 잘 내지 않는 이유가 임대주택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서는 잘 안 냅니다.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택에 대한 분류인데 그중에 준주택이라고 그래서 주택은 아닌데 준하여 관리한다 해서 이게 그 다이어트 주택이라고 들어봤어요? 다이어트? 고기 먹으면 안 된다 해서 고기 넣어! 고기 넣어! 고시원,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에서 고시원하고 기숙사하고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잘 보세요. 얘 주거 가능하고 노인복지주택 주거 가능하고 기숙사도 주거 가능하고 고시원도 주거 가능하죠. 가능하긴 한데 주택분리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준주택이라고 칭하는데 여기 모텔이나 여관 여인숙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고시원이라는 이름이
다중생활시설로 바뀌어서 현재는 고기노후라고 안 하고 다기노후로 바뀌었는데 고기노후나 다기노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네 가지 외우고 계셔야 돼. 다음 중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분류고.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 지금 문제가 요거 하나예요. 주택법상 용어 정의를 따를 때, 자, 지금 현재 문제가 어느 법 문제예요? 주택법 문제입니다.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29회 때 문제입니다. 주택이 아닌 거. 자, 주택이 아닌 거 볼게요. 자, 다가구 주택이 있었나요? 있었죠. 있었지. 이쪽에 공간, 주택 공간 없었잖아. 어느 법에는 없어요? 주택법에는. 4층에 다세대 있었죠? 그리고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이잖아. 고기노? 고기노. 고기노. 이거 아니잖아. 이거 골라야지. 고기노? 오피스텔 아니죠? 이거 아니잖아. 이거 골라야지. 그러면 니은, 리을, 미음.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이 4번. 그래서 이 준주택은 하나 풀고 외우고 계셔야지 이런 거 빨리 풀 수 있습니다. 29회 때 문제였고.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도시형 생활주택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문으로 언급 잘 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주택법에서 좀 잘 나오는 용어 마무리하고 이번 강의는 끝내고 내년에 이제 다시 만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쉬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